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우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초췌한 모습인가요? 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딱 그 미국에 25시간 머물고 비행기 왕복 10시간씩 해서 9시간 넘어 걸렸죠. 그죠? 올 땐 또 동경을 거쳐서 온 바람에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토탈 20시간 비행기 타고 왕복, 그리고 딱 25시간, 하루 조금 넘죠.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방송의 제목과 관련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요, 그 제가 하는 전문 분야가 질병에 대한 성기능 장애잖아요. 그죠? 질병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보다는요, 오늘은 모처럼 제가 어떤 학문을 했고 그 학문을 하게 된 배경과 학문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해 드리는 것도 좋은 흥미도 될 것 같고요. 또 실은 제가 미국을 다녀온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 성의학과 관련해서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소중한 인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혹시 질문은 또 성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나의 성의학 스승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거나 일부 또 오해한 것과 달리 저를 보면 성기능 장애를 보는 전문가이긴 한데, 또 그런 학문을 성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의학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한 거하고 좀 달라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저를 비뇨기과 의사로도 생각하고요. 또 좀 아시는 분들은 정신과도 배운 의사 이렇게 생각도 하셔요. 그 이유가, 사실은 성기능 장애는 그 사람의 그 몸의 건강, 그리고 또 마음의 건강, 이 감정이 개입되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뭐 흔한 말로 뿅 간다 이런 것도 마음도 개입되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특징, 말 그대로 성관계, 같이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특징 이런 것이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등장한 것이 바로 성기능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의 학문적인 배경을 보면 정신과도 배웠고 비뇨기과 학문도 경험했고 산부인과, 내분비내과, 또 부부 갈등, 부부 치료죠. 이런 것을 골고루 다룬 그런 역할을 하는 의사이기도 하죠. 자, 제가 성의학을 배운 곳은 여기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바로 킨제이 연구소입니다. 먼저 킨제이 박사를 좀 볼까요? 이분이 그 유명한,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동안 엄청나게 유명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분이 등장했던 때는 저희 나라가 6.25 사변을 겪었던 19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거의 70년이 됐네요. 이분은 1948년에 남성 성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1953년 5년 있다가 여성 성에 대한 보고서, 인간의 성 보고서를 내면서 아주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던 시절에 사실은 6.25 전쟁,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코리안 월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전쟁이라는 것보다 더 많은 신문 기사에 등장했던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이 킨제이 박사죠. 이 킴제이 박사가 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성기능 장애 또는 성에 대한 인간의 성에 대한 부분도 인제 통계가 되고 학문이 갖춰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가졌죠. 이게 원본이에요. 1948 년, 1953년 남녀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고요. 통계를 냈었죠. 그죠? 자, 이 사진에 빽빽하게 모여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미국 UC 버클리,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UC 버클리, 아주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킨제이 박사의 성 보고서에 따라서 이 성과 관련된 킨제이 박사의 강연, 여기 킨제이 박사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뭐 몇만 명이 모였었대요. 엄청난 센세이션이죠, 1950 년대에서는요. 자, 이런 학문이 있어 왔고 이 킨제이 박사의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기능 장애는 소위 말해서 학문으로, 성의학이라는 학문으로 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킨제이 박사가 실제로 미국 타임지에 표지 모델을 장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 성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야하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치 저를 보면 가끔 요즘 좀 안 그런데 예전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의사가 할 짓이 없어 성이라는 분야를 하고 성에 대해서 뭐 말만 하면 굉장히 막 야한 농담이 나는 그런 의사처럼 치부한 적도 있었는데요. 뭐 킨제이 박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해서 악평에 뭐 엄청나게 칭송도 받았지만 악평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됐잖아요. 물론 뭐 어릴 때 약간 심장병의 근원을 쪼끔 가지고 있던 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자, 성 분야는 이렇게 쭉 예전에 프로이드 박사 때부터 이 킨제이 박사 그리고 에 저기 마스터 앤 존슨이죠. 그죠? 예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다시 또 헬렌 카플란이라는 또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요분이 이제 제 스승이죠. 잔 반크로프트 킨제이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에 또 존 만이라는 심리학자 그리고 해리 벤자민이라는 또 내분비내과 그 호르몬 계열이죠. 그런 쪽에 학문들이 인제 통합적으로 갖춰지면서 지금까지 학문으로 쭉 발전해 왔죠. 그죠?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킨제이 연구소는 지금도 아주 번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요대로 킨지 인스티튜트라고 구글이나 이런 데 쳐 보시면 이 사이트가 등장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인제 여러 가지 성적인 것과 관련된 뭐 관계라든지 인간의 웰빙 행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이 쭉 이 홈페이지 안에도 많이 등장하게 돼요. 예전엔 제 이름도 여기 펠로우십에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펠로우들 이름을 다 뺀 것 같더라고요.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거기 갔다 온 지도 벌써 20 년이 지나서 전체적인 스텝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예. 킨제이 보고서를 잡지에서 많이 읽었어요. 베제크님. 한동안 1960, 70, 80, 90 년대, 2000 년대까지만 해도 킨제이 보고서를 뭐 많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고요. 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 인제 글을 쓰면서 다시 쓰는 킨제이 보고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거의 350 편을 연재했었죠. 뭐 의사들 중에서는 메이저 신문에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튼 의사로서 가장 많은 칼럼을 쓴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킨제이 연구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여기가 킨제이 연구소예요. 인디애나 대학에 소속돼 있고요. 겨울에 한참 눈이 왔을 때 사진이네요. 자, 이분이 잔 반크로프트라고 제 스승들은 분야별로 다 있어요. 제가 여러 분야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잔 반크로프트는 예 원래 영국 출신이죠. 그죠? 영국 출신이어서 지금은 킨제이 연구소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다가 영국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되돌아가셨고 그 이 잔 반크로프트 박사의 그 뒷뜰입니다. 되게 뒷뜰인데 저희들을 일요일 날 가끔 초대해서 식사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학문적인 또 여러 가지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던 아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죠. 성기능 장애 중에서도 성 분야, 심리 분야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분야, 심리 분야에 대한 성기능 장애의 대가십니다 아주. 예. 그래서 저하고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 선생이죠. 백혜경 선생 제 와이프이자 제 서울대 후배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스승과 가졌던 기억이 있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보다 전 세계적으로 월등히 월드 페이머스죠. 굉장한 대가시죠. 그분한테 배운 것만 해도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죠. 자, 킨제이 연구소에 제가 어떻게 가게 됐느냐. 사실은 킨제이 연구소는 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는 이제 경험이 많은 유명하다기보다는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스텝을 비지팅 스칼러죠. 그죠? 방문학자로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연구를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에 한국에서는 성의학을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 경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 당시에 문학 사상사죠. 이 문학 사상사가 인제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2001 년도에 소설 의과대학이라는 문학 장편 소설로 문학상을 받고 등단을 했던 작가이기도 했었죠. 이 심지어는 제가요, 이 책의 시놉시스를 번역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2003 년에 제가 키제 연구소에 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2002 년도에 우리나라에 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처럼 성 분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뽑아 달라."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 당시에 제가 조선일보에 의과대학을 쓰고 나서 소설 정신과라는 이런 칼럼을 좀 잠시 또 연재했었습니다. 이 칼럼도 번역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에 이런 칼럼도 쓰는 사람이다." 어떻게든 저를 어필하려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제 별명이 미국에서 킨제 연구소에서 브레이브 에이시안 닥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감한 아시아 의사 닥터 강 이랬는데, 그 이유가 한편으로는 인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왜 그러냐면 특별한 경력도 없이 대부분 이제 다른 대학 교수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킨제 연구소에서 하는데, 저는 변변찮은 커리어가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이나 리젝을 당했었어요, 펠로우십에. 오지 말라 그랬죠. "너는 아직 경력이 없으니 경력을 많이 쌓고 오라."고 했고, 저는 어떻게 어필했냐면 제가 한국에서 경력을 쌓을 수가 없다. 한국에는 성의학을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못 배우니까 제발 뽑아 달라 이렇게 했죠. 근데 몇 번이나 인제 거절당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보다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바로 제 스승들의 역할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킨제이 연구소의 잔 반크로프트 박사도 저 스승이지만 그전에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저 혼자 힘으로 됐겠어요. 오늘은 그 이끌어 준 스승을 기리는 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따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저에게 어떤 스승이 저를 키워 줬는지 한번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 볼게요. 아무튼 킨제이 연구소에서 인제 잔 반크로프트, 이게 킨제이 연구소에 제가 쓰던 연구실이죠. 예. 백 선생하고 같은 방을 써서 저희가 뭐 24 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부으니까 집에서도 붙어 있고, 이때는 좀 젊어 보이죠. 그죠?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20, 정확하게 2년 전의 사진이네요. 자, 이 방이 잠만이라고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심리학자의 소장품들이 있는 방이기도 했고요. 이 방에서 제 이름을 걸고 연구실을 사용했었죠. 자, 두 번째 제 스승은 제가 분야별로 다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제 스승은 제가 오늘 좀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네요. 네. 그 제가 인제 잠을 못 잤더니 이름도 까먹어 버렸네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아 죄송합니다. 잔 멀카임,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잔 멀카입니다. 잔이 많아요. 예. 맞아요. 베제크님, 결혼해서 두 분이 같이 가셨군요. 그렇죠. 예. 스승을 찾아서 인제 같이 가서 같이 배우게 된 거죠. 자, 이분이 잔 멀카입니다. 이분도 아주 석학이죠. 비뇨기과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인제 비뇨기과 영역에서 성의학의 또 대가십니다. 예. 특히 뭐 미국에는 이상한 보형물 수술해서 성기가 썩어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서 인제 비행기를 타고 잔 몰카이 클리닉에 와서 수술을 받고 이랬죠. 이 수술장에서 인제 같이 제가 수술을 참관하던 그런 사진이고, 밑에는 그 잔 몰카이 박사의 스태프들입니다. 함께 같이 보냈던 세월을 그리워하면서 헤어질 때 인제 찍었던 사진이죠. 그죠? 예. 이런 강의도 들었어요. 킨제이 연구소는 그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킨제이 연구소에 있는 스태프들이 전부 인디애나 대학의 교수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는데
이 친구가 킨제이 스텝이죠. 그죠? 인디애나 학생들에게 여성의 성기능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교 강의 시간이에요. 제가 첫날 여기에 좀 참관을 해 봤죠. 어떻게 강의를 하나 궁금해서요. 자, 제가 있을 때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이 리암 니슨이라는 아마 그 테이큰이라는 최근에 영화를 시리즈물로 하기도 했고 워낙 리암 니슨 유명하잖아요. 그죠? 리암 니슨이 킨제이 박사로 분해 가지고 영화를 찍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있을 때 이 영화를 촬영하는 바람에 실제 킨제이 용서에 촬영은 안 했고요. 킨제이 연구소에 인제 감독이랑 이 주연 배우들이 와서 인제 분위기도 익히고 내용도 듣고 했었죠. 그때 리암 니슨하고 같이 제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사진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인도 받고 했는데 수첩에 그것도 뭐 20년 지나니까 어디로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아무튼 킨제이 이 박사에 대해서도 킨제이 연구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감독이 누구냐 하면 뮤지컬 시카고를 만들었던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킨제이라는 영화는 킨제이 박사의 일대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약간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이 이거 시카고 뮤지컬 시카고였던 감독이 여기 이 영화의 감독이기도 했는데 문제는 소위 말해서 이 친구가 감독이 게이였어요.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성애를 너무 성보고서에 동성애 얘기도 있으니까 동성애를 좀 너무 많이 부각하면서 이 영화가 약간은 좀 딴 데로 흘러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었죠. 예. 자, 아무튼 영화계에서도 이렇게 킨제이 박사가 등장했었고요. 왼쪽 사진은 제가 킨제이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2달인가 3달 만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급성 맨장염으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는 뭐 맹장염 맹장 수술 맹장 떼는 수술하면 얼마 안 하거든요. 자, 미국에서 얼마를 냈느냐.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제가 직접 돈은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려 당시에 12,000불, 지금 환율로 치면 거의 뭐 1,500-600만 원 이상, 1,7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금액이었죠. 그래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왔더니 집 앞에 이렇게 저희 킨제이 연구소의 스태프들이 빨리 케어하라고 예 꽃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 메시지를 남겨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 오른쪽 사진이 보기에는 뭐 허스룩해 보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다 미국 대학교의 교수들이에요. 예. 자, 제가 떠나기 전날 이게 저고요. 이게 백 선생이고 바로 옆에 여기 잠 방크로트 박사님이죠. 포함한 석학들이에요. 긴제 용호소의 스태프들이죠. 그죠? 헤어짐을 아쉬워해서 사진을 찍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킨제이 연구소에서 저는 다시 보스턴으로 옮깁니다. 보스턴을 왜 갔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느 특정 학문만으로 안 되겠더란 말이에요. 킨제이 연구소에서 제가 정신과하고 비뇨기과를 골고루 배우게 됐고요. 근데 백 선생하고 성기능 장애 성문제를 봤더니 결국 부부 갈등이 성문제에도 개입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 선생을 제가 하버드에 커플 앤 패밀리 세라피 센터로 보냈죠. 이게 하버드의 유명한 거죠. 이 신발 하버드를 처음에 설립했던 그 동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두를 만지면 뭐 하버드에 합격한다 해서 구두가 아주 하버드에 구경 가는 사람들 다 만져보는 이 동상이죠. 그죠? 하버드에 백 선생을 보내서 부부 치료를 배우게 했고요. 그리고 불안장애, 불안장애. 이 불안이 많은 분들이 또 성기능 장애가 많아요. 이 불안장애를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했었죠, 백 선생은. 저는 어디로 갔느냐. 보스턴 대학의 메디컬 센터 안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의학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킨제이 연구소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실제 치료적인 연구는 이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대학이 전 세계 탑이었죠, 당시에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닥터 골스틴이에요. 닥터 골스틴은 뭐
이 방송을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닥터 골스틴은 뭐 비뇨기과 의사들은 성 문제를 다루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다 아는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 하거나 사진 한 장 찍고 더 싶어 하는 예 제 두 번째 세 번째죠. 아까 잔 멀카이가 있었으니까 북미 비뇨기과 학회장. 그다음에 이분은 뭐 골스틴 박사라고 비뇨기과 분야의 최고 석학입니다. 다행히 킨제 연구소에 있는 바람에 모든 게 킨제 연구소예요. 킨제 연구소에 있는 바람에 보스턴 대학의 성의학 연구소에도 제가 다행히 펠로우십을 얻어서 거기 가서 또 다른 연구와 진료에 동참하게 됐었죠. 이 골스틴 박사가 만든 저널이 바로 성의학 저널 오브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신이라는 거의 성의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 이런 학술지를 편집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죠. 자 제가 근무했던 연구실에서 제 스승 골스틴과 찍었던 사진이고 제 책상이었고요. 그리고 동료들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또 실세죠. 뮤나리즈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바로 이 골스틴의 뭐 일종의 제자이자 동료이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아주 젊은 연구는 이분이 한참 많이 했어요. 이분은 제가 왜 여러 분야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닥터 판저라고 독일에서 온 내분비내과 의사였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내분비내과 호르몬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 꽃다발이 뭐냐 하면 저하고 예 닥터 판저가 20년 된 성교통 환자를 치료해낸 거예요. 호르몬 문제를 교정하면서. 그래서 그 여성이 중년 여성이 저희들한테 보낸 굉장히 큰 꽃다발이었죠.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거 고치고 그 환자분을 도와주고 나서요. 자 골스틴 박사고요. 그리고 골스틴 박사의 별장이죠. 바닷가에 있습니다. 별장에서 우리 캠프파이어 하면서 머시멜로를 구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분은 또 누구냐? 제가 또 다른 영역인데 그 심리학자예요. 예. 그 닥터 두샴이죠. 그분의 와이프이시고 저희 분야에 있는 이 부부들이 많아요. 저희 부부고요. 이 닥터 두샴의 집에 또 초대해 가지고 갔더니 호수가 있는 집인데 이런 작은 나루터가 있어요. 배 타고 구경도 막 시켜 주기도 했는데 이런 뭐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뭐 환자들과의 시간이었죠 저희들은. 연구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어쨌거나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기능 장애는요 여러분들이 뭐 흔한 얘기로 발기부전일 때 발기약만 생각했는데 발기약은 인공 발기를 도와주는 것이고 국내에서 저희 병원 외에는 전부 발기약이나 인공 발기를 도와주는 발기 주사를 줄 겁니다. 그 이유는 근본 원인 치료를 못 해서 그래요. 예.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면 혈관, 호르몬, 신경, 심리적인 부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과도 알아야 되고 혈관도 알아야 되고 신경계도 알아야 되고 호르몬 내분비내과도 알아야 되고 물론 성기니까 비뇨기과 또는 여성의 경우에 산부인과도 알아야 되고. 아 코쿠님 너무 재밌다. 열심히 보는 중.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재미로 방송 즐겁게 해 드리려고 방송한 건 아닌데요. 조금 지금부터는 이제 좀 여러분들 힐데 가르트님 성의학 재밌겠다. 예. 윤희님 안녕하세요. 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다 배운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약하자면 인터디스ци플리너리 팀이 뭐냐면 여러 분야를 다 통틀어서 배운 거죠. 그죠? 그래서 골스틴한테 비뇨기과 산부인과를 배우고 또 잔 멀카이 박사 북미 미국 비뇨기과 학회장이죠. 그죠? 또 비뇨기과를 배우고 닥터 반자하고 내부비내과를 배우고 수술도 배우고 그리고 부부 치료 심리도 배우고 좀 더 구체적인 정신과적인 치료를 배우고 이런 과정을 골고루 다 했죠. 그런데요. 예. 실제로 이건 또 제가 정신 분석도 쪼끔 교육 분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예 배우면서 인제 자신을 분석해 가면서 심리를 분석해 가면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더 보태는데 이 닥터 프리만이죠. 프리만의
이 불 켜진 방 안에서 제가 정 교육 분석을 제 자신을 분석해 가면서 심리 분석을 좀 더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맞아요. 고쿠님. 한 분야 성의학을 배우기 위해 심리, 수술 치료, 비뇨기과, 정신과 여러 가지를 골고루 거쳐야 하는 예 맞아요. 저는 그게 재밌어서 딱 한 가지 정신과 의사만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또 다른 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싶다 보니 성기능 장애를 배운 게 참 좋은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기능 장애로 오게 됐죠.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오늘 얘기는 좀 슬픕니다.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된 거는 킨제 연구소를 간 거였거든요. 제가 왜 아까 킨제 연구소를 가기 전에 뭐 제 소설책도 시놉시스를 이제 번역해서 보내고 뭐 제 칼럼도 보내고 심지어는 붉은 악마 T까지 보내서 제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해서 킨제이 연구소에 심의해줘 뽑느냐 안 뽑느냐에 심의해서 결국엔 몇 번 낙방하다가 이제 됐는데 펠로우십이 제 별명이 용감한 아시아 의사 강동우라고 됐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짠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 데는요. 예. 사실은 이분의 역할이 컸어요. 자 아마 저희 동문들이 이 방송을 보면 예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했구나.' 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보면 인 러빙 메모리잖아요. 그죠? 혹시 이게 어떤 포스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짬으로 "저 많은 걸 다 공부하려면 W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텐데 고생하지 않으셨나요?" 고생은 했죠. 고생은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박삭 늙었잖아요. 고생했지만 그만큼 재밌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 배우고 보고 싶었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 왜 미국 킨즈의 연구소의 펠로우십에 몇 번이나 낙방, 리젝 거절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자 제가 미국을 정확하게는 하와이죠. 예. 여러분들 하와이 그러면 놀러 간 줄 알겠지만 하와이에서 딱 25 시간 딱 하루죠. 거의 하루죠. 하루 머물고 비행기 왕복을 타고 병원 이틀 비우고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답변이 안 나오네요. 이 포스터는요. 사실은 어 김승태 박사님이라고 하는 예 맞아요. 윤희 님 장례식 안내서 같아요. 예. 예. 추모하는 추모 미사라는 걸 알리는 포스터예요. 김승태 박사님이 누구시냐면요. 인제 실제로 다녀왔는데 세크리드 하트 처치라고 와이키키 이 해변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2 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가까이에 있는데 여기를 제가 다녀왔어요. 사실은요 제가 미국 킨제 연구소를 가게 됐던 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소아정신과를 하시는 좀 이따 소아정신과에 또 유명한 분 사진이 나옵니다만 소아정신과를 하시는 뭐 미국의 정신과 의사든 한국의 정신과 의사든 뭐 모르는 분이 없죠. 이분이 바로 김스태 박사라고 그래서 NIU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요, 미국. 그리고 조지아대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하와이 의대 하와이 의대는요 사실은 전 세계 대학 랭킹으로는 서울대보다 더 높아요. 예. 하와이 의대 부학장을 하신 분이세요. 그전에 어디에 쓰느냐 한국의 삼성의료원이 1994 년도에 인제 개원을 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아주 서울대학병원과 함께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이 3대 인제 병원이 됐습니다만 처음 이제 삼성의료원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에서 인제 굉장히 유명한 석학들을 한국인 석학들을 초대를 했죠. 잔 호킨스하고 인제 조인돼 가지고 삼성의료원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한국의 삼성의료원 정신과 특히 소아정신과의 기반을 다지신 분이 이 김승태 박사님이세요. 제가 그때 이분 밑에서 인제 일을 했었거든요, 2년 가까이. 그러면서 다행히 아주 중요한 스승입니다. 이 스승이 저를 다행히 이뻐하셨어요. 그런 바람에 제가 몇 번이나 킨제 연구소에 낙방하고 있을 때 이분이 미국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하와이 의대 부학장이니까 미국에서도 먹힐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추천서를 주셨는데 저도 감동했어요. 무려 3 장이나 제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저와 관련된 일화까지 아주 상세히 적어 주면서 내용인즉슨 뭐 "열정적이다.
꼭 무언가를 배우려는 태도가 아주 부지런하다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의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환자 예약된 환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딱 이틀 비웠어요. 예. 이때 제가 아주 어린 의사였죠. 그죠? 예. 저고요. 이 김승태 박사님이십니다. 저희 삼성의료원에서의 스태프들의 모임이었고요. 예. 그리고 야유회 갔을 때 박사님이고 우리 과에 볼링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재미로. 사모님하고 박사님이 사모님이죠. 그죠? 저가 아주 젊을 때 저가 있던 사진이죠. 그죠? 자, 박사님의 영전이에요. 예.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면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 부시 대통령 알잖아요. 그죠? 그 부시 대통령 맞아요, 맞아요. W님. 정말로 어딜 가나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 셈이죠. 그죠?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까 좋은 학문을 배우게 됐고요. 예. 사람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스승복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외국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분야별로 전 세계 1 등인 분들이었고요. 그 1 등을 만나게 해준 분이 바로 이 김승태 박사님이세요. 자, 그 영전에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뭐 기쁜 일은 아닙니다만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잠도 못 잤습니다만 마음이 너무 슬프다 보니 표정을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제 표정이 너무 침통해 보여서 뭐 참 저도 이 사진을 누군가 찍어 줬는데 찍어 준 걸 받고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 누구신지 알잖아요. 사실은 오은영 박사님의 그 멘토이기도 하세요. 오은영 쌤이 이 김스태 쌤이 한국에 계실 때 김스태 쌤 밑에서 소아정신과 펠로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은영 쌤 뭐 스스로의 능력도 있지만 오은영 쌤이 또 훌륭한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기에 많은 또 이 영감을 주신 분이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이 스승님이기도 하죠. 아, 참 얘기를 하다 빠졌네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시냐면 여러분들 부시 대통령 알잖아요.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제 나중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고 그 아버지 부시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당시에 미국에서 이게 청소년들 약물 중독 문제가 굉장히 이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요. 심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 5명을 소위 말해서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으로 뽑았었는데 그 5명 안에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출신의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 김스태 박사님이세요. 제 스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유능하신 분입니까? 그죠? 또 우리 오은영 쌤도 또 훌륭한 또 의사가 되도록 또 영감을 주신 멘토이시기도 하시고요. 이분의 젊은 때 모습이에요. 예. 마지막 사진은 좀 그렇고요. 뭐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예. 사모님도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이옥숙 박사님이시라고 처음에 마취과도 하셨고 나중에 정신과도 하셔서 두 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동갑이세요. 연을 맺으셨죠. 알고 봤더니 그 사모님은 3년 전에 치매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인제 3년 기간을 인제 홀로 되셔서 좀 어렵게 외로이 하와이에서 보내 주셨는데 이분이 아니었으면 하여튼 저는 오늘날의 저는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와이키키에 놀러 가시면요. 그 근처에 인제 구경 다니시면서 뭐 여러 관광지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와이키키 해변 그 동쪽 끝에 가면 또 관광 스팟이 있어요. 그 와이키키의 에 다이아몬드 헤드 바로 인근에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헤드 메모리얼 파크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인제 저 건물 안에 옆면에 계시는 납골당까지 인제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어제 에 오후 비행기로 돌아와서 오늘 새 한국에는 오늘
새벽 4 시에 도착했네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보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 스승이 없으면 오늘날의 저도 없는데 바로 이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아정신과 전문의세요. 근데 인제 제 성의학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니었지만 성의학을 배우려면 정신과를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뿐만 아니라요. 정신과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이고 앞서 얘기한 대로 성의학으로 보자면 바로 제가 성의학을 킨제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시고 저를 뒤에서 뒷바라지해 주셨던 제 스승이죠. 그러다 보니 거의 30 년의 세월의 인연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무리 미국에 계신다고 안 가볼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 마지막 가는 길을 보고 오게 됐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뭐 성기능 장애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의학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관계도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자랑할 수 있는 이 스승과의 저와의 관계였어요. 이분이 뭐 제가 킨제 연구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여러 가지 칼럼을 쓰고 한자를 볼 때도 많은 조언을 한국, 미국 오고 가시면서 해 주셨고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까지도 신경을 써 주신 그런 일화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 박사님의 아드님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또 주택 매매 이런 데 또까지 신경 쓰고 많은 시간을 함께 밖에서도 병원 밖에서도 보냈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끌어 줬던 훌륭한 스승님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조커님, 윤희님, 뭐 힐데가르트님, W님, 여러분들이 코쿠님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 다니시면서 모든 스승들이 다 훌륭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정말 짜증나는 뭐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좋은 스승이 지금 한두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제 스승을 기리듯이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님이 계셨다면 한 번쯤은 또 연락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근데 우리 스승님은 김수태 박사님 많이 아프셔서 그런지 나중에는 연락이 좀 단절된 상황에서 제가 스승님의 전화죠, 그죠? 전화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근데 늘 답이 없으셨는데 답이 있으셨는데 요 몇 년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병고가 있나 아니면 크게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나.' 연락이 아무도 뭐 수소문에도 닿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하와이를 좀 뭐 놀러를 가더라도 가 봤으면 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장례식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스승님이나 은사 그죠? 또 은혜를 입은 좋은 분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소식도 좀 전해 보시고요. 또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제가 이 아까운 강의 시간을 빌어서 또 스승님에 대한 기린 마음으로 이런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도 몇 가지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죠. 자, 답변 전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윤희 님. 제가 공대 다닐 때 유님 남자분이신가요? 공대 다닐 때 교수님도 미국이 무기 개발할 때 과학자 몇 명 모여서 하는데 그중 한 분도 한국 분이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 맞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인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뿐이지 알게 모르게 미국의 문화에 또 미국의 어떤 학문적인 발전에 영향을 준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도 그런 학자들에 대한 유님 여자분이시군요. 학자들에 대한 대우가 훨씬 더 세져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많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은 훌륭한 학자에 대해서 미국은 비자까지 내주거든요 완전히. 예. 영주권까지 내주니까 미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죠. 대우도 좋지 더 넓은 곳에서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또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으니까 미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스승도 사실은 1960 년대 미국행을 택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업적을 이루신 분이죠.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소천하신 분도 계시네요. 제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군요. 자 질문에 몇 가지 대답하고 오늘 방송은 제 스승을 그리면서 기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치의 추억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성이나 남성이 평균적으로 가장 자극이 강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가장 강한 자세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자면 상대적으로 인제 보통 우리가 남성 상의를 정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자세가 가장 많이 하는 자세이긴 하고 그리고 야한 자세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 자극이 강한 자세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어로는 도기 포지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아지 자세 여러분들 제가 어떤 자세인지 알겠죠? 그죠? 후베이죠, 그죠? 후베이가 상대적으로 동물적이라서 일부 여성들은 약간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일부 여성들은 실제로 인제 삽입이 깊어요, 다른 자세보다. 그러다 보니 자극이 세서 좀 그 자극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또 좋아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후배에서 자극을 많이 받는 편이죠. 예. 예. 힐데가르트님. 예. 발기부전 노화의 당연한 증상 아닌가? 아 좋습니다. 예. 힐데가르트님 제 방송을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발기부전을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바로 제가 성기능 장애에는 성기능은 몸과 마음, 몸의 안정, 마음의 안정 그리고 인간관계, 성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의 안정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발기부전에 있다는 거는 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거나 심리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거나 인간관계에 뭔가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 특히 혈관성 발기부전은요. 페니스는 혈류에 의해서 팽창해서 빵빵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이 점점 위축되어서 페니스 혈관이 제일 가늘거든요. 모세혈관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가늘어진다는 얘기는 심장혈관 그다음 사이즈예요. 그다음 내로관 혈관. 즉 발기부전이 온다는 게 혈관성 문제라면 바로 앞으로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오거나 또는 뇌경색, 뇌졸중이 온다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조기 신호다. 발기부전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있어서 노화가 되는 조기 신호다. 당연한이란 말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당연한 게 마음에 안 드냐? 당연히 늙어서 발기가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건강만 잘 찾으면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발기부전에 왔을 때 단순히 발기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건강에 하자가 생겼구나. 왜 이렇게 일찍 하자가 생기지? 80 대도 뭐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한다는 게 성행인데 왜 나는 이렇게 좀 빨리 처지지? 내 건강이 취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조기 신호탄, 적신호라는 걸 명백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커님. 강 박사님 예전에 강조해 주신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강 박사님을 따라하는 유튜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뭐 많이 따라할 수 있죠. 뭐 저를 따라하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뭐 저희 방송도 또 그런 방송들의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뭐 정보가 뭐 지식은 나눠야 되니까 새기도 했겠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성분야를 굉장히 흥미 위주로 끌어와서 이렇게 구독률만 올리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내용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세이거나 거짓말이죠. 정확한 학술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또 일부 뭐 이상한 시술을 하는 이런 의사들 또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술에 대한 간접 광고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책이 없는 시술을 위한 광고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보하고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 님이 좋은 표현 하셨네요. "저는 의학 채널은 비욘디만 봅니다. 비욘디가 최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비욘디의 개국 공신이죠. 그죠? 예 개국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비욘디가 좋아요. 뭐 제가 직접 편집 안 해도 되고
관리도 해 주시니까 좋죠. 예. 자 마지막 참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일 주일에 3-4 회 절반 넘기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은 제일 흔한 게 달리기잖아요. 그죠? 30분 이상의 달리기 땀 날 정도로. 근육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육 운동보단 유산소 운동이 성기능에는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W님, 오르가즘은 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오르가즘에 도달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의학 다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성반응은 고추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저도 비뇨기과 스승을 아까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비뇨기과는 성기고요. 근데 성반응은 정신과, 뇌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심리뿐만 아니라 뇌, 즉 성반응의 시작은 아주 저희 분야에서 쉬운 말로 성반응의 시작은 뇌에서 시작해서 뇌에서 끝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물론 중간에 조금 더 집어넣자면 뇌에서 시작해서 성기를 거쳐서 뇌에서 성반응은 끝난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이겠죠. 왜 그러냐면요. 성반응의 시작은 바로 성욕구입니다. 성욕구는 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흥분 반응의 시작도 뇌고 우리가 뭐 야한 여성의 외모를 알몸을 본다든지 또는 여성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든지 여성의 향수 냄새를 맡는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 모든 거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총정리하는 곳이 뇌거든요. 이 뇌에서 그런 반응을 통해서 흥분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욕구 아까 얘기했던 욕구를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뇌에서 시작된 게 맞고요. 또 성반응이 이제 끝나 뇌로 끝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인제 행동을 하죠. 성행위를 통해서 인제 성기 자극을 더 받기도 하다가 성기 자극도 역시 뇌로 취합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 반응을 총치합해서 최고조죠. 클라이막스를 느끼는 오르가즘도 뇌에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뇌가 없이 성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성의학 다큐에서 했던 얘기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뭐 아주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었고요. 제가 스승을 기억하듯이 여러분들도 저희 스승에 대해서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스승이나 또는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저 역시도 성리학이라는 분야를 할 때 그만큼 소중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승이 이번에 소천하시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한 또 학술적인 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